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자, 어제 가장 중요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장짜리도 이제 조견표 드렸고,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그거를 보시면서 세법 실력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양도소득세는 공식을 알아야 양도세를 할 수 있어요. 계산구조. 출발이 뭐다? 양도가액 마이너스 뭐를 빼나요?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세 가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오나요? 양도 차익. 손해나면 양도 차손. 자, 여기까지 배웠네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구분해야 돼요. 자, 오늘 배울 거는 여기다가 이제 물가상승분을 빼는 거죠. 그래서 물가상승분을 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뺍니다.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오죠. 그래서 실질소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양도 소득금액. 그럼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뭐를 빼요? 기본공제. 기초비용이 들어가죠. 여기다가 이제 뭐를 뺀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럼 뭐가 나오나요? 과세표준. 과세표준. 자, 여기에다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은 항상 과세표준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산출세. 그래서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한다. 만약에 감면받으면 없으면 말고 감면받으면 여기에서 뺀다 더한다. 감면은 세금이 줄어드는 거지. 감면이 있다면 빼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다른 사항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 그래서 이 과정을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기본 강의. 자, 몇 페이지예요? 410페이지. 지금 문제 있고, 자, 어디로 가느냐? 413. 자, 413. 일단은 박스, 식을 접수하세요. 기본이니까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은 공식이 뭐다? 박스,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뺀다고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서 차감한다? 차익에서. 양도가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됐죠? 자, 지금부터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로 들어갑니다. 그럼 장특공제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딱 몇 가지만 해준다.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해준다고요. 그럼 상가 해줘야 안 해줘요? 상가도 해주죠. 토지, 건물에 들어가니까. 주택도 해줘요. 그래서 큰 느름으로 토, 건, 조합원 입주권. 근데 조합원 입주권도 원조합원만 해줘요. 승계조합원은 안 해줘요. 그래서 밑에, 제일 밑에 괄호 제외.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으로부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승계조합원은 안 해준다고요. 투기꾼이니까. 원조합원만 해주는 거예요. 항상 원래 조합원만. 그리고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만 해준다? 3년 이상. 3년이 안 되는 거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밑줄 긋고. 자, 넘어가죠. 자, 적용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네. 배제.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배제되는 것도 있다. 첫 번째는 뭐다? 국외 거. 아주 중요하네. 국외. 우리나라 것만 해줘요. 물가상승분이니까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항상 국내 것만 해준다. 그 다음 미등기도 안 해주죠. 가장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미등기. 미등기는 안 해준다. 투기 목적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3년 미만.
3년 이상만 해줘요. 3년 미만은 안 해준다. 그리고 4번, 5번은 뭐다?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 다주택자.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그리고 올해부터는 뭐도 들어간다? 주택수 따질 때 분양권도 들어간다. 그래서 조정대상지는 1세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이상 소유했다. 그러면 주택수는 몇 개야? 2개. 그래서 2개죠? 그래서 뭐 팔 때? 그 해당 주택 팔 때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해당 주택 항상.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뭐다? 주택 수에만 포함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6번은 뭐다? 오리지널 3주택 안 해주죠? 자, 그리고 7번도 똑같아.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서 합이 3이다. 그럼 몇 주택이다? 3주택. 그리고 뭐 팔 때? 해당 주택. 해당 주택. 장특공제 안 해준다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큰 거만 가요. 근데 그 옆에 팁. 비사업용 토지는 해줘, 안 해줘? 옆에 팁. 비사업용 토지도 3년 보유하면 해줘요. 팁.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대상 지역 이외. 비규제 지역이죠? 이외. 이런 거는 뭐다?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 자, 오른쪽. 자, 일반적인 경우. 자, 공제액이 나왔네요.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네. 그래서 우리가 공제하는 방법은 뭐다? 일반적인 경우는 1년에 몇 프로? 2%씩. 보유기간에 따라 1년에 2%씩. 그래서 최저 몇 프로다? 2, 3은 6. 6에서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가 한도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1년에 2%. 토지, 건물, 상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3년 이상이면 2단을 곱하면 돼. 2, 3은 6%. 그래서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면 2%야 2%.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30%. 그래서 상가 토지 조합원 입주권은 1년에 몇 프로다? 2%. 2, 3은 6.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최대 몇 프로로 간다고요? 30%가 한도다. 가운데 거 한번 해볼까요? 9년 이상 10년 미만. 몇 단 곱하면 돼? 2단. 2구는 18. 앞에 거다 곱해야 돼요. 뒤에 거다 곱하면 한 칸 밀려나 버린다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2번이 개정된 거죠?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야. 1세대 1주택은 9억이 넘어가는 무슨 주택을 얘기한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고가주택. 9억 넘어가는 거는 9억 초과는 과세할 때 이번에 개정된 거는 뭐다? 이거는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고 거주기간을 따로 계산해서 합칩니다. 그럼 이거는 1년에 몇 프로씩 해준다? 4%씩. 4단. 그래서 박스 나왔네요. 그죠? 넘어가죠, 이제.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보유기간별 공제율 플러스 거주기간별 공제율. 자, 넘어갈까요? 416페이지. 자, 보유기간 나왔네. 자, 1년에 몇 프로? 4%, 4, 3, 12.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하면 몇 프로다? 40%. 자, 그 다음 거주기간은 반드시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2년 이상. 2년 이상 고가주택. 그럼 2년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8%. 4일은 8이니까. 그 3년 이상 4년 미만은 4, 3, 1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다? 3년 이상 보유하고 and 뭐다?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거주기간도
실거주를 많이 할수록 최대 몇 프로까지 해준다? 40%까지. 자,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몇 프로? 80%. 그럼 최저는 몇 프로야? 최저는 20%. 더 20에서 최대 몇 프로다? 80%까지 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딱 하나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이 넘어. 나머지는 다 옆으로 온다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이해만 물어봐. 이해는 다 암기해서 끝나니까. 자, 가운데 거 한번 해볼까요? 5년 이상 6년 미만. 자, 보유기간은 4단, 4, 5, 20. 거주기간도 4단, 4, 5, 20. 합치면 몇 프로다? 40%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는 4%고, 여기는 1년에 몇 프로씩이다? 이해간인 건 전부 1로 가서 2%씩 하는 거예요, 2%. 2단, 4단.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지금은. 심화 강의는 3, 4월 달로 구체적으로 해요. 기본이니까. 5번. 자, 장기보유 특별공 보유기간. 자,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기간은 항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를 따진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공제인데, 자, 하나 적어야 돼. 방법. 장특공제 하는 방법은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해줘요. 자산별로 어떻게 한다? 여러 차례 양도하도록 각각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각각. 공제하는 방법. 공제 방법.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별로 토건조란 자산을 나누어서 각각 공제한다고요. 공제 방법이. 여기서 각각은 1번과 2번 자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각각 공제 방법 적어 놓으라고요. 그래서 장특공제 공제 방법은 여러 차례 양도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해줘요. 어떻게 공제한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러니까 자산별로 나누어서 각각 공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공제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가 끝났네. 자, 오른쪽 이제는 기본공제 417. 자, 공식이 딱 나왔다. 과세표준. 항상 식을 정리해야 돼요. 양도소득금액에서 뭐를 뺀다? 기본공제. 그러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자, 칠판 보자고요. 기본공제는 뭐만 해줘? 모든 양도자산 다 해줘. 장특공제는 토건조만 해줘요. 기본공제는 다 해준다고요. 왜? 모든 거 팔 때 기본비용 들어가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유기간 따져 안 따져? 보유기간 안 따져. 기본공제니까. 그러나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자, 그 다음 공제 방법. 공제 방법은 어떻게 돌아간다?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거지. 소득별로 각각. 이에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 연 250. 100년 보유하더라도 연 250.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거는 안 해줘요. 그러나 장특공제는 어떻게 공제가 들어간다? 자산별로 각각. 그러나 이쪽은 소득에서 빼는 거지 각각이 돼 1년 누적 연 250이다. 자, 417 한번 보자고요. 자, 공제 대상 미등기를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 그리고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기본공제니까 관계없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3번 공제액. 자, 공제액은 어떻게 한다? 소득별로 밑줄 긋고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러니까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인데 이번에 신탁수익권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1번 이게 1호 소득이죠? 2호 소득, 3호 소득. 4번은 올해 신설된 거예요. 3월 달에 배운다고요. 그래서 소득별로 중요한 거는 1호 소득은 항상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여기서 250, 여기서 250. 그래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을 공제한다. 자, 6번. 자, 공제방법 4번에서 6번 쭉 내려와요. 두꺼운 거. 자, 공유자산을 양도했잖아요.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계산함으로 지분별로 각각 양도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공동소유자 각각 연 250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동소유재산. 자, 공유는 각각 연 250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뭐다? 공동소유할 때는 뭐다? 양도세가 줄어들어요. 따로따로 250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세요. 공동소유할 때는요. 공동소유할 때는 뭐다? 이 장특공제 소득금액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세금이 똑같아. 단독이나 공동이나.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공동 소유할 때는 기본공제 연 250에 따로따로 해줘. 그럼 따로따로 해주면 이 과세표준이 줄어들겠죠? 그럼 세율도 낮아지겠죠? 세금이 덜 나와요. 그래서 단독이나 공동이나 여기까지는 똑같아. 따로따로 계산하나 1인으로 계산하나. 그러나 기본공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250 받으니까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세율도 낮아지겠죠? 네, 전체적인 세금은 덜 나온다. 자, 결론 418. 그 박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결론. 박스만 알면 된다고요. 비교. 박스. 자, 성격은 물적공제다.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산별로 공제하는 물적공제.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뭐다?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다. 소득별로 나누어서 각각 공제하는 인적공제. 자, 대상은 뭐다? 토건조만 해주고 오른쪽은 기본공제니까 뭐다? 모든 거를 다 돼.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는 안 해준다. 그러나 과로 뭐야?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 그래요. 그러나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런 거는 미등기로 안 본다. 항상 세법을 배울 때 미등기는 뭐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과세 대상에서 토지, 건물, 등기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상 권리에서 이용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등기 가능해요. 나머지는 등기 불가능.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된 거. 등기되고 팔아야 돼요. 미등기로 팔면 안 해준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유기간은 3년. 자, 오른쪽 불문.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안 따져요. 그래서 등기 여부. 이게 공통사항이야. 미등기는 배제. 그래서 공제 적용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어떻게? 1년에 4%씩. 보유기간이 길면은 많이 해주겠죠? 다르게 차등. 그러나 기본공제는 뭐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연 250. 관계없이. 자, 이게 중요하지. 수회 여러 차례. 그러나 장특공제는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해줘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 그러나 기본공제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빼는 거지.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자, 여기까지야. 그러나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뭐다? 2주택 이상은 배제.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 그럼 결론이 기본공제는 뭐야?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는 뜻이에요. 기본공제 안 해주는 거는 딱 하나야.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고요. 공제 가능.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적용하죠? 적용해줘.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뒤에서 배워. 거주자, 비거주자, 그 다음 공유자산이다. 물건별로 공제가 들어가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그러나 기본공제는 뭐다? 공유, 소유자, 각각 공제. 각각 공제란 뜻은 연 얼마를 공제한다? 250을 공제한다. 공유자산. 그래서 공유자, 각자 연 250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장특공제. 올해 개정된 게 뭐라고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이 넘어가는 거죠? 보유와 거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합치는 거예요. 합친다. 그럼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그럼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주므로 이거 안 해주죠? 이게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공식이 바뀌어. 양도 차익이 바로 뭐가 된다?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해주니까 식이 바뀌는 거야. 그럼 미등기로 팔았다.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소득금액도 얼마야? 1억. 과세표준도 1억. 그래서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세 녀석이 똑같아요. 미등기 양도식. 양도 차익은 양도 소득금액이다. 맞는 거예요. 미등기로 팔았을 때 과세표준은 양도 차익이다. 과세표준은 양도 소득금액이다. 다 똑같은 용어라고요. 두 개 이게 제로니까 이게 제로니까 1억, 1억, 1억 세 가지가 똑같아요. 이거 이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똑같아요. 자, 세율. 자, 419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율. 자, 세율도 굉장히 복잡해요. 세율도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자, 세율 나와 있죠? 자, 표준세율이다. 1호자산.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왔다. 단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제외합니다. 주택 제외. 과로,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제외.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상가 토지를 얘기하네. 그죠? 자, 미등기로 팔았다. 몇 프로? 70. 등기되고 팔았을 때는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1년 미만은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할 때는 기본세율 6에서 45. 이게 첫 번째 개정이에요. 그래서 2년 채웠을 때는 6에서 최대 몇 프로? 45%. 초과누지니까 몇 단계로 돼 있다? 8단계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비사업용 토지는 아까 장특공제 해줬지? 그 대신 세율에서 높이는 거야. 그래서 기본 세율에 2년 채웠다면 10을 더한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6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6에서 몇 프로야 그럼? 55까지 된다는 거예요. 10을 더하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기초야, 이게 기초. 이게 돼야 뒤에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동네 걸어갈 때 상가지? 상가 1년 못 채우면 몇 프로? 몇 프로? 60. 1년 못 채우면 몇 프로? 50. 미등기가 길 건너가면서 골목길 걸어가면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못 채우면 50. 1년 채우면 40. 2년 채우면 기본세율. 기본세율이 초과 누진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토지는 최소 몇 년 채우다 팔아라. 2년 채워야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옵니다. 오늘 집에 걸어갈 때는 좀 생각하면서 걸어가요. 자, 넘어갑니다. 자, 기본세율. 이거 첫 번째 개정이에요. 자, 최저 몇 프로? 최저 6%, 1200만 원까지. 항상 첫 번째 줄은 암기해야 돼요. 과세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 뛰고.
10억 초과할 때는 몇 프로? 45. 몇 단계다? 8단계. 이게 첫 번째 개정이라고요. 그래서 45가 신설됐어요. 10억 넘어갈 때는. 자, 비사업용 토지 8단계 2년 채웠으면 위에거에다 10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에서 쭉 가서가 몇 프로? 55. 2년 채웠을 때. 이것도 토지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다? 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따로 규정이다. 아주 이거 뭡니까? 짧은 기간 안에 팔았을 때는 세금 폭탄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지역과 관계없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일 때는 몇 프로 뺏어가? 70. 1년 채웠으면 60. 이것도 2년 채워야 기본세율 6에서 45. 이렇게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주택조합원 입주권. 자, 그 다음 밑에는 뭐다? 주택 분양권은 따로 규정이에요. 1년 못 채우면 몇 프로? 70. 1년 이상 채우면 뭐다? 60. 중요한 거는 주택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없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하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분양권은 뭐다? 2년 채우더라도 그냥 60으로 가는 거예요. 1년 이상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은 같이 정리하고 주택 분양권은 따로 정리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분양권을 사서 금방 팔어. 70%. 그럼 70%만 걷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 10% 더하면 몇 프로 뺏어가는 거야? 77%. 그래도 23% 남어. 좋은 나라야. 90% 안 뺏어가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6개월 만에 분양권 전매했다. 70%. 여기에다 10을 더하면 77%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물가 상승률 감안하더라도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 번 하겠죠? 하는 거야. 법을 만들려면 70%가 너무 싸잖아. 한 90%를 만들어야 분양권 전매를 안 하지. 그래도 한다고요. 부자들은. 은행 예금보다 10배 이상 나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직도 저쪽 보고 있어. 계속 봐요. 괜찮아요? 저쪽 봐. 계속 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2번. 그래서 2번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언제까지 팔아라? 올해 5월 30일까지 팔아라. 그래서 유예기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16년 6월 1일부터. 그래서 약간 지금 뭐다?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약간 지금 거래가 약간 좀 소강 상태라고요. 소강 상태야. 5월 말까지는 주택을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주는 거예요. 6월 1일부터. 자, 그 다음 세 번째 개정 3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3주택이죠. 자, 올해부터는 몇 프로를 더한다? 두 개면은 20을 할증합니다. 10% 포인트. 오른쪽만 알면 돼요. 오른쪽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잖아요. 포인트는 뭐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이거는 다주택자는 20을 더하고 3주택 이상은 30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단 여기서 주의할 일은 뭐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사실이에요. 올해부터.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부터 포함했고 옆에 뭐가 붙어 있어? 분양권. 합쳐서 2주택, 합쳐서 3주택 따지는 거예요. 됐잖아요, 이거. 이것도 언제부터 시행한다? 올해 6월 1일부터. 팔려면 5월
말까지 팔아라 이거지. 6월 1일부터 팔 때는 세금 폭탄 매기게. 이게 제일 센 거야. 자, 3주택 이상이죠? 3주택 이상 기본 세율에 30이야. 그럼 최대 몇 프로야? 45에 30 하니까 75잖아. 여기에다 지방소득세 10%죠? 그럼 7.5 더하면 몇 프로야? 80. 2.5가 세부담률이야. 항상 지방소득세 10% 같이 내야 돼요. 그럼 82.5를 뺏어가는 거야. 그래도 얼마 남았어? 17.5% 그대로 남았잖아. 얼마나 좋은 나라야. 이게 이제 안 잡히면 이거를 진짜 90%로 높입니다. 이제 안 잡히면 이제 여론을 보는 거예요. 파나 안 파나. 파나 안 파나 이제 여론 보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 1세대 주택, 3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뭐다? 기본 세율을 적용해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개일 때는 20을 더하고 3개일 때는 30을 더한다고요. 자, 이게 기본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예요. 나머지는 이제 심화 강의로 들어간다고요. 자, 첫 번째 뭐가 바뀌었다? 기본 세율. 기본 세율 6에서 45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바뀌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지역과 관계없이 단기 매매는 세금 폭탄을 매기겠다. 특히 분양권.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바뀌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두 개면은 먼저 파는 한은 20을 더하고 세 개면은 30을 더한다. 그리고 주택수 따질 때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요거예요. 자, 그 다음 쭉 넘겨요. 자, 423쪽. 보유기간의 계산. 보유기간의 계산은 딱 뭐다? 첫 번째 줄만 밑줄 그으면 돼. 4, 2, 3.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항상 보유기간은 423쪽.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기본이 423쪽. 찾았어요? 자, 넘어가자고요. 쭉 넘어가요. 뒤지게 복잡해. 파란 거 그냥 엄청 많아. 이거는 다 실무에서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뭐다? 여기 이런 데까지 하면 세법 공부 못해요. 자, 431조. 자, 미등기로 들어갑니다. 431조.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불이익을 주겠다. 그럼 우리가 양도세를 할 때 기본은 뭐예요? 양도세는 식을 알아야지. 그다음 식을 알기 전에 뭐를 알아야 돼요? 과세대상. 과세대상을 알아야 양도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건물, 이용권리, 지정임의, 그 다음 취득권리, 그죠? 기타 자산 등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등기할 수 있고 밑에부터는 이런 거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양도세 대상. 이걸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각종 취득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등등등등. 솔직히 이거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과세 대상. 다른 거는 까먹더라도 일명 부부, 축이고 파생상품 이거 볼 때마다 새로워. 대한민국 수강생 75%는 볼 때마다 새롭대. 그러니까 25%, 30%만 붙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새로우니까 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볼 때마다 새롭더라도 계속 최선을 다하면 안 새로울 수도 있어요. 예, 반복밖에 없다. 그래서 붙는 거예요. 자, 431쪽 미등기.
자, 그래서 1번 미등기로 팔았을 때 불이익 나와 있죠. 그죠? 불이익은 첫 번째보다 비과세 안 해준다. 두 번째 뭐를 안 해준다? 감면도 안 해준다. 세금상 투기꾼이니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뭐도 안 해준다. 장특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준다. 아까 배웠죠?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 최고세율 몇 프로? 70%. 그럼 여기 보세요. 이 70%는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에다가. 그럼 산출세액이 나와요. 항상 세율은 여기 곱하는 거야. 밑에다 곱한다. 이건 지정신이 아니에요. 세율은 여기다 곱하는 거야. 산출세액의 70%. 이건 지정신이 아니라고요. 진짜. 정신 차릴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70%는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에. 자, 그 다음 필요경비 계산에 불이익이 있다. 나왔잖아.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추계할 때 매감만기로 추계할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 하지? 필요경비 계산공제 하잖아요. 공식이 뭐야? 취공. 매감만기로 추계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계산공제한다. 공식이 취공. 그래서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사용권리는 7%, 미등기는 1%.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서 해줍니다. 미등기도. 낮은 공제율이다. 그럼 시험은 뭐만 나와? 부동산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해줘요. 10분의 1. 그리고 이용권리는 7%,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1% 등등등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부동산 세법이니까. 나왔잖아요. 자, 건물이다. 등기된 거는 3%. 그래서 미등기는 몇 프로를 적용한다? 0.3%. 그래도 미등기로 팔더라도 계산공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이익을 주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 등기로 의지하는 거. 자, 432. 등기로 의지한다. 뭐예요, 이거는? 미등기로 팔았는데 등기된 걸로 본다. 의제. 미등기로 팔았는데 등기된 걸로 본다. 의제. 자, 그래서 1번 장기할부. 자, 장기할부 조건으로 팔았잖아. 이거는 등기가 불가능해요.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그래서 잔금 전에 판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분양권 전매야. 분양권은 뭐다? 잔금이 끝나야 등기 신청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잔금 전에 팔았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분양권 전매, 미등기로 팔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거 뭔 뜻이다? 취득 당시 소송 중에 있는 거야. 소송 중에 있으므로 취득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 소송이 끝나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1번, 2번은 뭐다? 불가능. 잠깐 불가능이 들어가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불가능. 1번은 분양권 전매, 2번은 소송 중.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농지의 교환분할.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잖아, 이거. 우리 배웠잖아, 앞에서. 나머지는 용어 정리. 뭐다? 8년 이상 작용한 작용농지. 농지를 사고 파는 대토는 법에 의해서 뭐다? 비과세대하고 농민 지원 차원에서 감면도 해준다고요. 그럼 이 농지는 세 가지예요. 교환분합하는 농지. 8년 이상 제촌작용하는 농지. 그래도 농민이 농사 짓기 위해서 사고 파는 대토. 그래도 이 농지는 미등기로 교환 등을 하더라도 뭐다? 불이익을 안 주다. 그래서 등기된 걸로 봐서 비과세 감면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농민 지원 차원에서. 자, 그 다음 4번. 자, 비과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이야. 집 하나.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기가 불가능했다. 허가를 받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무허가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무허가 주택은 등기를 하고 싶어도 건물은 못하지.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므로 실질이 하나잖아. 하나니까 비과세를 해주겠다. 등기된 걸로 봐서. 자, 그 다음 5번, 6번은 묶어요. 이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둘 다 도시개발법이에요.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요. 등기가 불가능하다. 종료돼야 등기가 가능하죠? 종료되기 전에 팔았다. 미등기로 팔았어. 그 다음 6번은 뭐다? 채비지야. 채비지.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 전에 팔았다. 미등기로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번, 6번은 미등기로 팔더라도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 2번, 4번이에요.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란 단어가 나오면 등기된 걸로 본다. 그래서 장특공제도 주고 기본공제도 해주고 이런 뜻이에요. 불이익을 안 준다고요. 1번, 2번, 4번.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란 말이 나오면은 미등기로 안 본다. 불이익을 안 주겠다. 그리고 5번, 6번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자, 숨 돌리고 가자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문이 짧네. 자, 1번 미등기는 비과세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등기. 자, 그 다음 2번은 건설 도시개발법이잖아. 채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팔았죠? 미등기로 안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 답은 2번이네. 미등기로 안 보는 거잖아요. 자, 3번. 자,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그 다음 4번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세율이 70%죠? 뭐예요 70%? 과세표준의 70%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이거를 물어보잖아. 과세표준의 70%를 곱한다. 틀렸죠? 과세표준의 70%를 곱하면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5번.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장특공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답이 2번이네요. 대부분 시험장에 가면요. 4번을 많이 찍어. 29회 때, 아싸, 미등기 70%. 아싸. 수강생의 70%는 다 4번을 찍었어. 아싸 70% 항상 숫자가 나오면 옆에를 확인해야 돼요. 진짜요. 이거 한 문제 때문에 2차 불상사가 엄청 나와서요. 세법 한 문제만 맞히면 합격인데 2번을 건너뛰고 4번을 찍더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오른쪽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뭔 뜻이다. 이거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특별 규정이 있어요. 특례. 요거 제목이 이거 특례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칠판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이거는 오늘 이거 꼭 오늘은 목표는 뭐다. 이해라도 알고 집에 가자. 하루 종일 오전간 이거 보는 거예요. 자, 특례 규정. 자, 꼭대기. 꼭대기 나와 있죠? 특례 규정이에요. 자, 우리가 기본에서 알아야 될 거는 3번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요. 3번. 언제나 출제되는 거 3번 아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재산에 대한 뭐다? 이월과세다. 이월과세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자, 익숙한 용어네. 가불병. 가장 익숙한 용어잖아요. 가장 잘하는 거 가불병. 이렇게 가끔 잘하는 용어도 나와요. 자, 출발이 뭐다? 증여.
증여 뭐 한다? 양도. 양도. 그래서 값을 뭐라 그런다? 증여자. 을을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 이렇게 자, 증여 후 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밝게 알아들었죠? 그럼 갑과 을은 어떤 사이다? 배우자,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 간의 증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무조건 배우자 기준으로 나와요. 직계존비속도 돼요. 시험은 항상 배우자 위주로 나온다. 그래서 가족 간의 증여 후 팔아먹었다는 뜻이죠? 82년 1월 달에 1억에 취득했어. 세월이 흘러 2019년도 증여를 한 거야. 그래 놓고 2021년도에 양도를 합니다. 자, 82년도에 1억에 취득하고 2019년도에 증여하고 2021년도에 양도했네. 시험 숫자 날짜 계산 할 줄 알아야 돼요. 연도만 알면 돼요. 82년도에 취득해서 2019년도에 증여하고 21년도에 양도하고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았다는 거야? 19년, 21년 몇 년 이내? 5년 이내. 법률거리 5년 이내예요.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뭐 한다? 2월 과세한다. 그래서 2월 과세가 뭐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증여자 기준으로 뭐만 하는 거다? 계산만. 이렇게. 자, 그리고 상당히 복잡해요, 이거. 가족 간의 증여는 뭐를 증여했을 때 이 법을 따라가냐면 딱 네 가지야. 토, 건, 취득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이렇게 토, 건, 취, 특. 네 가지만. 가족 간의 증여는 토지 건물 취득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이런 거. 이런 거.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네 가지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요. 가족 간에는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잘 봐요. 지금부터 잘 보시라고요. 1억에 취득해서 이제 증여하죠? 증여하잖아요. 19년도에. 그럼 증여하면 증여재산을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니까 7억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7억이라고요. 그리고 팔았어. 양도했다. 얼마에 팔아했다? 부동산이 폭등해서 15억에 양도한 거야.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원칙은 어떻게 계산해? 원칙은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7억에 취득해서 15억에 팔았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예요?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증여받은 날. 이 날이 취득일. 이 날의 가액이 7억이야.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한다? 15억에다가 얼마를 빼는 거야? 7억. 그럼 단순 계산 얼마나 왔어요? 8억. 이렇게. 원칙은 이렇게 계산해. 근데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양도세 띄어먹었다 이거지. 2월 과세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넘어가라 2월. 누구 기준으로? 증여자 기준으로. 그래서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2월 과세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 얼마에 팔았어? 15억. 빼기 얼마? 1억. 그럼 얼마 남았어? 14. 아주 죽여주는 거야. 양도세. 아주 죽여주는 거야 이거. 그래서 가족 간에 증여해서 팔 때는 5년 이내에 팔면 안 돼요. 5년 지나서 팔아야 돼요. 이게 2월 과세라고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겠다? 1억. 원칙은 얼마야? 7억인데. 이게 2월 과세예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왜 2월 과세가 있을까요? 이 애가 직접 팔면은 이렇게 가잖아. 갑이 직접 팔면은 이렇게 가잖아.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거야.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진다고요.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양도세가 덜 나오지? 그래도 양도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법은 뭐다? 꼼수 부리지 말아라.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취득가액을 7억으로 잡지 않고 얼마로 잡겠다? 1억으로 잡고 계산하겠다. 그런데 이 법은 왜 만들었어? 배우자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이죠? 7억으로 높아졌잖아. 높아져서 양도세를 줄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못 줄이게끔 몇 년 이내에 팔 때는 5년 이내에 팔 때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2월 과세. 그럼 2월 과세가 뭐야? 넘어간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수중자는 증여세 납부하죠? 7억이잖아. 그럼 배우자끼리 증여는 얼마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억까지. 6억까지. 그럼 딱 6억에 평가하면 증여세가 안 나와. 그럼 7억에 평가했지? 그럼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증여했어. 근데 평가한 게 6억이야. 그럼 증여세도 안 물어. 또 금방 팔어. 금방 팔면은 양도가액도 6억이지? 그래서 6억 이하로 증여했을 때는 둘 다 띄어먹더라 이거지. 그래서 못 띄어먹게끔 만든 게 2월 과세예요. 그럼 7억이면 6억 공제받고 1억은 증여세 내야죠? 자, 증여세는 누가 낸다? 증여세. 증여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중자. 그래서 가족 간의 증여를 인정합니다. 6억 공제를 인정한다고요. 가족 간의 증여를 인정해요. 그래서 배우자끼리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를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증여를 인정하니까 누가 팔았어? 수중자가 팔았잖아. 누가 납세무자다? 양도세 납세무자.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중자가 되는 거야. 수중자. 증여세를 납부하죠? 그래서 양도세 납세무자는 증여를 인정하니까 누가 양도세 납세무자가 된다? 수중자. 수중자. 자, 그러면은 증여세도 납부하고 양도세도 납부하니까 이중과세지? 근데 이 법은 왜 만들었어? 양도세를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증여세 납부한 거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증여를 인정하니까 증여세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포인트가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뜻은 뭐다? 이 뜻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죠? 여기에서 산입한다는 뜻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얘기는 뭐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뭐다? 공제를 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둘 사이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증여를 인정함으로 누가 책임지는 거야? 수중자 혼자.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1번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중자다. 2번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안 돌려준다. 증여를 인정함으로 필요경비에 어떻게 한다? 산입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3번 증여자와 수중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월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뭐야? 계산만 하는 거야. 그럼 계산할 때 마지막에 이제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았어? 취득가액을 1억으로 잡았죠? 1억으로 계산해요. 취득가액을 낮췄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 따져야지. 그럼 보유기간은 역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뭐 물어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따질 때. 그 다음 세율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뭐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세율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3개, 6개가 기본 강의예요. 취득가액은 낮췄잖아. 그랬더니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사례에서 장특공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 사례에서 장특공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몇 년이야? 82년, 21년, 3년 지났죠? 적용래. 여기는 몇 년밖에? 2년. 여기서 따지면 장특공제 안 해줘. 그럼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월과세 효과는 뭐다? 취득가액을 낮추고 보유기간은 늘려준다. 사람을 죽일 때 막 죽이면 안 돼요. 그죠? 취득가액으로 죽여놓고 그 대신 보유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잠시 쉬었다 하죠? 이 칠판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말고 잠시 쉬었다 합니다.